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신교계 대표 연합기관들을 예방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출을 앞두고 후보 추천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인선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주최한 스피릿파워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1,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뜨거운 현장 소식 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남아시아 선교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취임하며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들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최상병 특검팀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교계 유감 표명도 나왔는데 김 총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정부와 교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신교계 대표 연합기관을 예방했습니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회장단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먼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란 국난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에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이끌고 있음에 감사를 전한다며 한국교회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다만 최근 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상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낙태 관련 법안과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계의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최상병 특검팀의 교회 압수수색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또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낙태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김민석 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저출생과 남북관계, 약자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해온 종교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와도 환담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 돌봄을 위한 정부와 교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이렇게 교계와 정부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연합기관 대표들은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한 김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오는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출을 앞두고 후보 추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안팎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차기 총무 선출을 앞두고 후보 추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로 두 교단에서 한 명씩 내세웠는데 기장 측은 박승열 목사를, 기감은 송병구 목사를 후보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현재 맡고 있는 NCCK의 직함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 총무를 맡을지를 두고 두 교단은 계속해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총무 후보 선출 과정을 담당할 인선위원회 구성을 위해 NCCK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긴장감은 계속됐습니다. 아직 차기 총무 인선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총무 추천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협의회 안팎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치와 정체성, 특히 일치와 연합이라는 협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무 선출을 앞두고 교단 간 팽팽한 상태가 연출된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NCCK 총무는 예장 통합, 기장, 기감 순으로 돌아가며 맡아온 관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 측은 자신들의 교단에서 총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 실무를 대표하는 총무를 정할 때 있어서 어떠한 힘의 논리나 내부적으로 서로 약속한 것들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보내서 이 연합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연합 교단들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선위원회 모이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례적 순서를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기감 측이 후보를 낸 배경도 읽히고 있습니다. 교단 내부에서 보수 강경파들이 NCCK 탈퇴를 주장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보를 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감 측은 내부 상황적 어려움을 이유로 후보를 냈다며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NCCK 안팎에서는 여전히 순번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특정 교단의 권력 독점을 막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켜온 순번제를 합리적인 논의 없이 왜곡하는 방식의 변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자 교계 안팎에서도 NCCK 총무 선출 과정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인선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구성되며 오는 10월 30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단일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주최한 스피릿파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단순한 신앙 교육을 넘어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감동을 안겼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소년들. 이곳은 할렐루야 교회가 주최한 제20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스피릿파워 현장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기타를 좋아하는 새가족 여중생까지 매년 찾는 수련회 현장이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위로의 마음을 가장 먼저 받게 됐고요. 다른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가운데에도 더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년 바뀌는 약간 찬양팀 이런 게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기타 좋아해가지고 2박 3일의 일정을 위해 투입된 봉사자만 300여 명. 전국 102개 교회에서 1,700여 명이 등록한 가운데 주최 측은 미자립 교회에 등록비 할인 혜택과 숙소를 제공하며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참석자들의 믿음 성장에 주안점을 뒀던 SP 수련회는 올해 20회를 맞아 예년과 달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라는 음성을 꼭 듣고 이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이중구 목사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자격과 권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체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 2005년 처음 시작됐던 스피릿파워 수련회. 20년 전 수련회를 처음 기획한 김상복 원로 목사는 현장을 찾아 예수님의 격려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 분을 앞에 놓고 그냥 똑바로 살아서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곳곳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SP를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연합을 이룬 현장은 청소년뿐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교사들도 또 전도사들도 사역자들도 그 소망을 품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릿파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는 선택 강의와 찬양 콘서트 등으로 구성돼 26일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서울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남아시아 5개국 글로벌 사우스 선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선교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인 선교사들과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사 단독 사역이 아닌 인도와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 방향을 공유하고 이주민 선교와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국 선교 동역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됐으며 KWMA는 향후 선지인 선교 리더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별 전략 회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내란 가담과 방조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김 장관은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학기에 복귀하는 본과 3,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나흘 만에 대상자의 57.1%가 신청을 마쳤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간 신청자는 2,890만 명이었고 지급 금액은 5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주말부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와 다름없는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23일 살인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신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도 살인 혐의 공범으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효과로 인해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합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 중인 교역국들의 발걸음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타결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며 다른 협상국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 캐나다 등은 미국의 또 다른 주요 교역국인 일본의 사례를 정밀히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건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측은 9월 유엔 총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강력 반발했고 미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원 조직이던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연이어 선거에 참패하는 자민당의 보수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회의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자유주의적인 현재의 자민당의 보수층이 돌아선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민당은 지지층의 명확한 자세를 보이지 못했고 국익을 경시한 외교 등이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등 내수 시장의 과도한 저가 출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이후 27년 만에 가격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은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경 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에 따른 태국인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이 현지 시간 25일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아침 양국 국경 여러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속한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는 양국 정상들과 통화했으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외 내륙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6도, 부산 32도, 대구 35도,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독교 주요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출산, 사회적 약자 돌봄,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교계 역할을 요청하며 정부와 교계 간 소통 구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번 일정은 정부가 단순히 요구하는 관계를 넘어서 협의와 제안을 주체로 교계를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방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